서울역 지하철 내부는 항상 분주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지나가는 풍경을 무심히 스쳐보며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기곤 했습니다. 김준표는 13살이었지만 어깨는 이미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얇은 점퍼는 겨울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신발은 바닥이 닳아 너덜너덜했습니다. 준표는 그날도 서울역 구석에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길 한 번을 애써 구걸했습니다. 지갑을 열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몇몇은 저런 애들은 다 조직에 속해 있어. 불쌍한 척하지만 배우가 있다고. 라고 소근거리며 혀를 찼습니다. 그 말은 칼날처럼 준표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갑작스러운 화재로 세상을 떠난 것은 겨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고아였고 아버지는 그나마 남은 유일한 혈육인 고모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터였습니다. 가족끼린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던 고모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먹여주고 재워줬으면 된 거 아냐? 너 같은 애가 내 인생에 짐밖에 더 되겠니? 그 손 치워. 고모는 준표가 자신의 음식을 덜어가는 것조차 못마땅해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이들 밥도 부족해. 라는 말에 준표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방이라고 하기엔 처참했습니다. 창고 구석의 습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준표는 작은 실수로 고모의 비싼 화병을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화병이 바닥에서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고모의 비명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고모는 얼굴을 붉히며 준표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이제 더는 못 참아. 당장 나가. 그렇게 준표는 겨울바람이 부는 밤에 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준표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서울역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은 적어도 바람은 피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준표는 역사의 구석에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아이들 몇 명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의 이유로 거리로 내몰렸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여기서는 항상 조심해야 돼. 한 아이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경찰이 우릴 쫓아내려 할 때도 있고 어른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는 건 일상이야.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지하철 승객들이 남긴 음료와 빵 조각을 찾아 헤맬 때마다 준표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로 전락했는지 실감했습니다. 부모님이 함께 계셨던 시절, 따뜻한 밥상 앞에서 웃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이토록 차갑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표는 버려진 간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작은 트럭의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트럭의 주인은 나이든 여성으로 보였고 주름진 얼굴에는 자상함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는 김순떡 떡볶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준표의 배가 꼬르륵 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주저하며 트럭에 다가갔습니다. 저 죄송한데요. 혹시 이 떡볶이 조금만 얻을 수 있을까요? 김순덕은 준표의 말에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떡볶이 한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아이고, 어디 앉아. 배가 고프면 말이라도 하고 와야지. 누가 널 혼냈어? 준표는 떨리는 손으로 떡볶이를 받아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 따뜻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다 먹고 난 뒤엔 나와서 트럭 청소라도 도와줄 수 있겠니?
김순덕은 그렇게 준표에게 작은 일을 맡기며 함께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준표는 김순덕의 떡볶이 트럭에서 허드렛 일을 맡으며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서울역 근처에서 운영되었고 사람들이 바쁜 걸음을 멈추고 간단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습니다. 준표는 순덕의 트럭에서 처음으로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여기선 손님들이 왕이야. 항상 미소로 맞이하고 뭔가 잘못되면 바로 고쳐야 해. 순덕은 준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단순히 떡볶이를 파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트럭은 작은 위로와 환대의 공간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익숙지 않았습니다. 트럭의 좁은 공간에서 쉴 틈 없이 움직여야 했고 손님들이 주문을 쏟아낼 때면 준표는 당황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순덕의 가르침을 따라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준표는 떡볶이를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줌마, 이 고추장 비율을 조금 조정하면 더 매콤하고 맛있어지지 않을까요? 그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 걸 어떻게 알았니? 순덕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옛날에 엄마가 자주 요리하는 걸 도와드렸어요. 매운 음식엔 설탕 대신 꿀을 넣기도 했고요. 순덕은 준표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언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트럭의 떡볶이는 더욱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예전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날 밤 준표는 트럭 뒷자리에 앉아 순덕과 함께 떡볶이 잔반을 정리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서 쫓겨날까봐 무서워요. 고모한테도 쫓겨났는데 여기마저 떠나게 된다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순덕은 준표의 말을 가만히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내가 나가고 싶지 않은 한 이 트럭은 내 자리야. 하지만 난 언제까지나 여기 있을 수는 없어. 나도 나이가 있으니 말이야. 내가 언젠가 이 트럭을 물려받고 더 좋은 데로 이끌어가면 좋겠구나.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주름진 얼굴을 보며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 나도 한 집안의 귀한 딸이었지. 하지만 내가 잘못한 건 하나 있었어. 애를 못 낳았거든. 시부모는 내가 부족하다고 손가락질했고 남편은 그걸 핑계로 다른 여자를 데려오더구나. 순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준표를 바라보며 다시 말했습니다. 결국 난 그 집에서 쫓겨났어. 그때 내가 받은 상처가 지금도 아물질 않아. 하지만 얘야, 너는 나처럼 살아선 안 된다. 세상은 너한테 너무 가혹했지만 너한테도 분명 빛나는 날이 올 거야.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올해 68살이다. 이렇게 혼자 살면서 누구 하나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냐? 그러다 내가 나타났지. 내가 이 트럭에 들어오고 나서 내 하루가 조금씩 밝아지고 있어. 내가 이 트럭에서 해줄 수 있는 건 많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게. 준표는 순덕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줌마, 저도 아줌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줌마를 위해 더 열심히 할게요. 순덕은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우리 둘이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녀의 눈가에 이슬 같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희망이 뒤섞인 오래된 감정의 무게였습니다. 준표는 순덕의 말을 듣고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표는 트럭 일을 완벽히 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고 재료를 정리하는 것까지 모두 그가 책임졌습니다. 순덕은 그의 성장을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트럭에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순덕이 갑작스럽게 어지럼증을 느끼며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검사 결과 그녀는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제 일을 그만둬야 할지도 모르겠구나. 순덕은 병상에서 준표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도울게요. 그리고 아줌마의 떡볶이를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게 만들 거예요. 준표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은 준표의 결심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일을 쉬면서도 가끔씩 트럭을 찾아와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준표는 떡볶이 트럭의 운영을 책임지고 혼자 힘으로 모든 것을 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에서의 그의 성실함은 점점 더 많은 손님들에게 알려졌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순덕의 트럭을 서울역의 작은 미식 명소로 소개했습니다. 준표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트럭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곳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곳이죠. 저도 예전에 이 트럭에서 그런 도움을 받았거든요. 준표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의 떡볶이는 점점 더 유명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표는 여전히 배고프고 춥던 시절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을 정성껏 대하며 자신의 꿈을 더 크게 키워갔습니다. 서울역 근처에서 시작된 작은 떡볶이 트럭은 이제 점점 더 많은 손님들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의 떡볶이뿐 아니라 그 트럭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함 때문에 다시 찾아오곤 했습니다. 준표는 그런 손님들을 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더 고민하고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표야, 여기 양파 좀 더 썰어줄래? 네, 아줌마. 금방 할게요. 준표는 어느새 순덕과 손발이 척척 맞는 조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허드렛 일을 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떡볶이 조리법을 거의 다 외웠고 손님들에게 음식과 함께 따뜻한 인사말도 건넬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순탄한 나날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떡볶이 트럭은 근처 대형 프랜차이즈 매장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순덕의 떡볶이 트럭이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알고 새로운 분점을 여러 같은 거리에 입점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느 날 순덕과 준표가 아침 준비를 하던 중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순덕을 보며 퉁명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기서 장사 그만하시죠. 우리 프랜차이즈가 바로 옆에 들어오면 결국 이 트럭은 문 닫을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차라리 지금 이 자리를 우리에게 양도하시고 떠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순덕은 남자의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이 자리는 내가 몇 년 동안 지켜온 곳이야.
우리 손님들은 내 음식을 먹으러 오는 거라고. 남자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요즘 같은 세상에 손님들이 떡볶이를 먹으러 온다고요? 우리 가게가 들어오면 당신 같은 사람은 경쟁이 안 된다고요. 준표는 남자의 말을 듣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참으려 했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손님들이 왜 여기 오는지 아세요? 떡볶이가 맛있어서만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아줌마의 따뜻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남자는 준표를 힐끗 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래봤자 트럭 장사에 불과하잖아. 너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세상은 돈이 다라는 걸. 그렇게 남자는 비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순덕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트럭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얘야, 그 사람 말이 전부 틀린 건 아닐지도 몰라.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이 변하면 버텨내기 어렵지. 그러나 준표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해왔는지 다들 알아요. 다른 가게가 들어온다고 우리가 쉽게 밀릴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 더 열심히 일해서 아줌마 떡볶이를 서울에서 제일 유명하게 만들 거예요. 순덕은 준표의 결의에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너는 참 기특한 아이야. 내가 있으니 나도 포기할 수 없겠구나. 그날 밤 준표는 혼자 트럭 뒷자리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는 프랜차이즈와 경쟁하려면 더 나은 메뉴와 독창적인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심했습니다. 내일은 떡볶이에 특별한 소스를 더해보자. 손님들이 감동할 맛을 만들어야 해. 다음 날 준표는 새벽부터 재료를 다듬으며 새로운 소스를 실험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맛이 나는 특별한 소스는 순덕도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어디서 배운 거야? 엄마가 해주던 소스를 조금 변형했어요. 손님들이 좋아할 거예요. 그날 새로운 떡볶이는 손님들로부터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건 정말 최고네요. 다른 곳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라는 손님들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준표는 손님들의 반응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죠, 아줌마? 우리가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프랜차이즈 매장이 그들의 바로 옆에 오픈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무료 쿠폰과 대규모 광고로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순덕의 트럭은 다시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이 문을 연 지 일주일 만에 순덕의 트럭은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일같이 줄을 서던 손님들의 발길은 뜸해졌고 트럭은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준표는 손님이 거의 없는 트럭 안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이대로는 안 돼요. 우리가 뭔가를 더 해야 해요. 새 메뉴를 개발하거나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해요. 그러나 순덕은 피곤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벌써 68이야. 요즘 같은 세상에 이 작은 트럭이 프랜차이즈를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이만하면 잘 버텼지. 여기서 멈추는 것도 나쁘지 않아. 준표는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전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아요. 아줌마가 저한테 해준 걸 생각하면
저는 아줌마를 위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은 준표의 결심만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졌습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할인 이벤트를 열고 손님들에게 무료 음료까지 제공하며 순덕의 트럭을 고사시키려는 듯 행동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은 준표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표야, 나 이제 그만하려고 한다. 이 트럭은 내게 너무 무거운 짐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계속하고 싶다면 내 허락은 필요 없단다. 넌 내가 만나본 누구보다도 강한 아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트럭의 열쇠를 준표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순덕은 더 이상 트럭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준표는 혼자 트럭을 지키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재료를 준비하고 떡볶이를 만들고 손님을 응대하는 것까지 모든 일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지하철역에서 폐지 줍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다리를 절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유독 눈빛은 맑아 보였습니다. 저 할아버지 혹시 이 트럭에서 일하실 생각 있으세요? 준표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들고 준표를 쳐다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 같은 늙은이가 무슨 도움이 되겠니?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할아버지는 결국 준표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젊었을 때 식당 주방에서 일했던 경험을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재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조언을 주었습니다. 준표는 그 조언을 토대로 메뉴를 개선하며 트럭을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순덕이 떠난 후 준표는 그녀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였는지를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트럭에서 팔고 남은 떡볶이를 싸들고 순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아줌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제가 혼자선 못해요. 순덕은 그의 간청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나 같은 늙은이가 돌아간다고 달라질 게 있을까? 아줌마가 없으면 이 트럭은 그냥 떡볶이 트럭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아줌마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순덕은 눈물을 흘리며 준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며칠 뒤 순덕은 트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가 돌아오자마자 손님들은 다시 트럭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순덕 아줌마 어디 다녀오셨어요? 기다렸잖아요. 그날 저녁 순덕은 준표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한 팀이라는 걸 잊지 말자. 나 혼자 잘난 척했던 게 잘못이었어. 이제부터는 우리 셋이 힘을 합쳐야겠구나. 그리고 세 사람은 다시 힘을 모아 트럭을 예전보다 더 활기차고 따뜻한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순덕이 돌아오자 트럭은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경험과 준표의 열정, 순덕의 따뜻한 환대가 더해져 트럭은 예전보다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모았습니다. 특히 준표가 개발한 새로운 소스와 창의적인 메뉴는 손님들 사이에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네요. 프랜차이즈 떡볶이보다 훨씬 낫다니까요. 한 손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여기 떡볶이는 마음이 담겨 있잖아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라고요. 다른 손님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밤 준표는 트럭에 앉아 순덕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트럭을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요? 서울역만이 아니라 다른 곳에도 사람들에게 우리의 떡볶이를 보여주고 싶어요. 순덕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얘야. 내가 그런 꿈을 꾸고 있다니 참 기쁘구나. 나도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응원할게. 준표의 아이디어는 곧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트럭을 브랜드화해 서울 곳곳에 작은 음식 트럭 네트워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나누고 자신처럼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성공의 기쁨도 잠시, 준표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내쫓았던 고모가 사업 실패와 채무로 인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모는 모든 재산을 잃고 작은 원룸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준표는 이 소식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줌마, 고모가 많이 힘들어한다고 하네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준표는 순덕에게 물었습니다. 순덕은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받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용서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보렴. 준표는 고모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나타난 고모의 모습은 예전과 너무나 달랐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고모는 준표를 보고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표야, 내가 무슨 염치로 너를 보겠니? 고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표는 한숨을 쉬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고모, 저도 고모가 저를 쫓아낸 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직도 기억해요. 하지만 저를 키운 건 그날부터 시작된 제 노력과 저를 도와주신 분들의 사랑이에요. 저도 고모에게 똑같은 사랑을 드리겠습니다. 그는 고모를 위해 작은 집을 마련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하며 지냈습니다. 준표는 이것이 자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몇 년 후, 준표는 순덕과 함께 서울의 중심부에 첫 번째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레스토랑은 순덕의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순덕의 따뜻한 환대를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오픈식 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는 제 삶을 바꿔준 사람들과의 기억이 담긴 곳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희망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레스토랑은 단순히 성공적인 음식점으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준표는 이곳을 통해 젊은 요리사들에게 기회를 주고 수익의 일부를 어려운 가정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해외에도 지점을 열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한쪽 벽에는 순덕의 사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세상을 바꿉니다. 준표는 레스토랑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항상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내가 받은 도움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이 질문은 그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레스토랑을 시작으로 준표는 각 지역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꿈을 키우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매년 순덕 장학금을 만들어 요리 학교에 갈 형편이 안 되는 젊은이들을 지원했습니다. 순덕은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준표의 손을 꼭 잡고 말하곤 했습니다. 얘야, 내가 나한테 준 사랑이 이렇게나 커졌구나. 내가 너를 만난 게 내 삶의 가장 큰 행운이었어. 준표는 순덕의 떡볶이 트럭이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회를 제공하는 상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레스토랑의 모든 메뉴를 떡볶이 트럭에서 시작된 레시피로 구성하고 그 이야기를 담은 브랜드 철학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준표의 레스토랑에 외국인 투자가 한 명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국 음식을 연구하던 사람이었고 준표의 떡볶이를 먹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야기가 담긴 맛이에요. 한국의 따뜻함과 정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최고의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는 준표에게 미국과 유럽에서 떡볶이 레스토랑을 열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준표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 기회가 순덕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도울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줌마, 우리 떡볶이를 해외에 알리면 어떨까요? 아줌마의 이름을 세계 곳곳에 새기고 싶어요. 순덕은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내 꿈이 곧 내 꿈이야. 그렇게 해서 시작된 해외 진출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떡볶이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준표는 맛을 조금씩 조정했습니다. 현지의 입맛에 맞추되 한국의 본래 풍미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준표는 해외 매장에서도 순덕의 철학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매출의 일부를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매장마다 희망의 한 그릇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도왔던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이죠. 준표는 모든 매장 직원들에게 이 철학을 교육하며 강조했습니다. 해외 진출이 성공하자 준표는 자신과 같은 고아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각 나라의 고아원과 요리 학교를 설립하여 힘든 환경 속에서도 꿈을 꿀 수 있는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 순덕은 점점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병상에서도 항상 준표를 응원하며 그의 꿈을 지지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준표를 불러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얘야, 내가 떠난 뒤에도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 거란 걸 잊지 마라. 내가 만든 이 떡볶이가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거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순덕은 준표의 손을 잡고 마지막으로 웃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이름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준표는 순덕의 이름을 딴 국제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재단은 요리 기술을 가르치고 빈곤 지역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며 매년 순덕의 철학을 기념하는 희망의 음식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는 축제에서 연설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덕 아줌마는 저에게 단순히 떡볶이를 알려주신 분이 아닙니다. 저를 사람으로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분입니다. 제가 받은 사랑과 희망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제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청중들은 그의 말을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에도 순덕의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었습니다. 준표는 여전히 바쁜 나날을 보내며 자신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떡볶이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사랑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속으로 외쳤습니다. 아줌마, 저도 언젠가 누군가의 순덕이 될게요.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상 곳곳에 더 많은 희망의 트럭과 레스토랑이 열리며 순덕과 준표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습니다.